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 정말 미친 일이 터졌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 그 이름만 들어도 화려함과 부유함이 떠오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찌 가문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 화려한 제국이 피로 얼룩진 몰락을 맞이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의 광기 어린 집착이 있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밀라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죠. 그곳에서 파트리치아 레지안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운수업자의 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높은 곳을 꿈꾸던 야망 가득한 여자였어요. 그녀의 눈은 언제나 상류 사회를 향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파티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찌 제국의 후계자 마우리치오 구찌였죠. 마우리치오는 순수하고 다소 어리숙한 면이 있었대요. 파트리치아는 그런 그에게서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한 길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끝낸 듯 반짝이고 있었던 거죠. 마우리치오의 아버지 로돌프 구찌는 이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어요. 파트리치아가 그저 구찌의 부와 명성을 노리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국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을 강행합니다. 1972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파트리치아는 꿈에 그리던 구찌 가문의 안주인이 되었죠. 그녀는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어요. 화려한 드레스, 보석, 전용 제트기, 요트, 세계 곳곳의 호화로운 저택들. 그녀는 구찌라는 이름이 주는 모든 특권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두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죠.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지만 파트리치아의 내면에는 늘 불안과 욕망이 들끓고 있었대요. 그녀는 마우리치오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구찌라는 이름에 대한 집착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사랑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우리치오는 점차 파트리치아의 과도한 소비벽과 사치, 그리고 자신의 사업에 간섭하려는 태도에 지쳐갔어요. 그는 구찌 가문의 경영권을 놓고 삼촌, 사촌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스트레스에 시달렸죠. 파트리치아는 그런 마우리치오에게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자유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5년 그는 파트리치아에게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잠시 출장을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선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파트리치아는 그제야 마우리치오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새 연인은 파올라 프란치라는 이름의 매력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파트리치아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우리치오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저주를 퍼부었죠. 실화 이야기를 읽는 거라서 감정이 풍부하게 만들어줘. 구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식의 말들을 쏟아냈대요. 그녀는 마우리치오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져 결국 1994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파트리치아는 위자료로 연간 1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지만 그녀에게는 돈보다 구찌 부인이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구찌 부인이라 칭하며 마우리치오와 파올라를 향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진짜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파트리치아는 이혼 후에도 마우리치오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점술가인 피나 아우리엠마에게 마우리치오를 죽여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을 이 말이 파트리치아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점점 현실이 되어갔죠. 피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파트리치아가 제시하는 거액의 돈과 그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넘어가고 맙니다. 피나는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청부살인업자를 물색해 결국 오라치오 치칼라라는 이름의 전직 피자 배달부와 베네데토 체라우로라는 운전사를 고용하게 되어 이들은 마우리치오를 살해하는 대가로 6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1995년 3월 27일 아침 밀라노의 한적한 거리 마우리치오 구찌는 평소처럼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건물 입구에 도착해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죠. 그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살인범의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첫 발은 마우리치오의 등 뒤를 맞췄고 그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살인범은 쓰러진 마우리치오에게 다가가 세 발의 총알을 더 발사했습니다. 머리에 두 발,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얼굴에 명중했죠. 마우리치오 구찌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붉게 번졌고 구찌 제국의 마지막 후계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가 왜 마우리치오 구찌를 살해했을까요?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년 후 한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바로 파트리치아 레지아니가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었죠. 경찰은 파트리치아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점술가 친구 피나 아우리엠마가 살인 계획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피나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파트리치아가 마우리치오를 살해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으며 자신이 청부 살인업자들을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은 거죠. 1997년 1월 31일 새벽 경찰은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의 호화로운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실화 이야기를 읽는 거라서 감정이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녀는 잠옷 차림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은 그녀에게 마우리치오 구찌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말했죠. 파트리치아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대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알 수 없는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파트리치아는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뇌종양 수술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으며 피나 아우리엠마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살인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펼쳤죠.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파트리치아의 일기장에는 마우리치오를 향한 증오와 살인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대요. 그를 죽여야 한다. 그를 제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섬뜩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던 거죠. 결국 1998년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는 마우리치오 구찌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26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녀는 밀라노의 산비토레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블랙레이디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감옥 안에서도 그녀의 사치와 권의식은 여전했대요. 교도소 측은 그녀에게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해 그녀는 패럿을 키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1년 가석방 심사에서 그녀는 단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다며 가석방을 거부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구찌 부인이며 일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그녀는 2016년 18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 후 파트리치아는 여전히 밀라노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애완 앵무새를 데리고 명품 매장을 활보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구찌 부인이라 부르며 마우리치오 구찌를 향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 보입니다. 구찌 가문은 마우리치오의 죽음 이후 결국 외부 자본에 넘어가게 되었고 더 이상 구찌 가문의 사람들은 구찌 경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구찌 제국은 그렇게 한 여인의 광기 어린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비극적인 몰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는 진정으로 마우리치오를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구찌라는 이름과 부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혔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고맙습니다.